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근육풀기 건강법 12번째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총 근육풀기를 2019년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종아리 근육풀기를 하면서 제가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읽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한번 종아리를 한번 주물러 본 거죠. 근데 주물르다가 이게 손으로 주물르는 거 가지고 하니까 근육풀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제가 찾은 게 뭐냐면은 왼발 무릎 위에 오른발 종아리를 올려놓고 중력에 의해서 눌리는 그것과, 또는 약간의 힘을 가해서 누르면은 이게 훨씬 종아리 근육이 잘 풀어집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잘 풀어질 뿐더러 그 종아리 일반 근육이 풀어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최종적으로 일반 근육이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왼쪽 무릎뼈하고 오른쪽 종아리 그 뼈하고 이렇게 맞닿을 때쯤 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깊은 호흡이 일어나면서 뭔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꾸준히 저는 아픔을 참고 통증을 참고 그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게 일반 근육 풀 때는 그렇게 물론 약간 이렇게 약간 아픈 통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뭉쳐 있으면 이제 시원해지고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과정을 일반 근육에서는 느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깊은 호흡이 일어나고, 그게 무언가,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그냥 적당히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과연 이게 종아리 근육 풀기 하는데 왜 이마에 땀이 흐르면서 깊은 호흡이 생기고,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거듭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 근육 이외에 이게 종아리 근육 사이에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혹시 혈관이 뭐냐면은 혈관 근육이 풀어진 거 아닌가, 뭔가 다른 거예요. 일반 근육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제가 혈관 근육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 동영상을 자료를 보면서 알아냈는데, 보니까 혈관에도, 그러니까 동맥 혈관에도 있고 정맥 혈관에도 있는데, 동맥 혈관에 보면은 을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중막이 바로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육으로. 그런데 동맥의 중막이 두께가 중막의 두께보다 더 두껍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맥이 아무래도 이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이걸 견디려고 하면은 근육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근육이니까 그것도 그러면 혈관에도 근육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반 근육이 풀어지는 거하고 혈관 근육이 풀어질 때하고 다른 느낌이 있을 거고, 다른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마에 땀이 나면서 깊은 호흡이 일어나고 통증이 심했던 것은 바로 일반 근육이 아니고 혈관 근육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저는 이제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순간에 2019년 5월 달에 그 개념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를 과연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그 생각이 버뜩 떠오르는데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는 최초로 뭔가 생각하고 발견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느낌은 제가 여러 건강서적을 다 읽고 그랬지만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개념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그 개념을 근육풀기 그 개념을 여기저기 적용을 하면서 건강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왔죠. 그러니까 발 뒤꿈치 각질도 해결했고, 발가락 사이 무좀 문제도 해결했고, 이 오른쪽 두 쪽에 있는 편두통 건강 문제도 해결했고, 오른쪽에 안압 문제도 있었거든요. 눈이 나빠지면서 안압이 생겼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했고, 여기 어느 날 왼쪽 눈 미쳐짐이 이렇게 생기면서 눈 떨림 현상도 생기면서 그런 현상도 있고, 오른쪽 귀가 조금 구멍이 작으면서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중이염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 귓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왼쪽은 자동으로 빠지는데 오른쪽은 귓밥이 아주 굵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몇 년도인지 정확히 대전에서 한 번은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약물을 넣어가지고 불려서 그걸 진공으로 이렇게 쫙 빨아내는 그걸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귓밥을 한 번도 제대로 파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공으로 샥 뽑아내니까 귀가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뻥 뚫리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그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근육 풀기를 하면서 이 귀 부분을 눌러봤더니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뭉쳐 있는 근육을 다 눌러서 풀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구멍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그 귓밥이 이렇게 뭉쳐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귓구멍이 넓어졌겠죠. 아무래도 뭐냐면 부었던 것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뭉치고 부었고 그 부분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귓구멍이 아마 넓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귓구멍이 넓어지면서 귓밥도 용이하게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이 귀의 건강 문제가 중이염이 걸리고 그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는 이 근육풀기 건강법에서 이 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서 제가 이제 좀 건방진이야기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뭐냐면 중이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귀의 건강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그 건강 문제가 뭐냐면은 잇몸이 붓고 치통이 있고 잇몸이 붓고, 심지어 잇몸이 붓다가 나중에는 치조골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원인을 몰랐는데, 제가 이 입주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턱 밑으로 해서 뭐냐면 광대뼈 이 귀에서부터 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광대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광대뼈 이쪽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고 했더니 위에 통증이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턱 주위에 이쪽에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 눌러서 풀어봤습니다. 뭉치고 그래서 다 풀어주고 나니까 뭐냐면 침도 잘 나오고 잇몸도 붓질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치통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 치조골도 더 이상 내려가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긴 다음에 이제 치조골이 내려가는데, 단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건강 실험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치통이 옵니다. 치통이 오고 치통을 방치하면은 잇몸이 붓습니다. 잇몸이 붓고 잇몸이 부은 것을 방치하면
다시 잇몸에 고름이 생깁니다.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과 생기면서 치조골이 내려앉아요. 그렇다면은 치조골이 내려앉은 다음에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강 실험하다가 왼쪽 위에 어금니 두 개가 빠졌습니다. 이게 치조골이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뻥 뚫렸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사진,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치조골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치조골을 쌓아가지고 임플란트를 2021년 9월 달부터 해가서 지금 한 5월 말까지 두 개를 임플란트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가 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는 그렇지만 나머지들도 이 관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건강 실험을 통해서 이라는 것도 전 이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근육 풀기를 개념을 적용해서 잇몸으로도 잇몸과 입 주위로도 혈관이 잘 풀어져서 혈관 근육이 잘 풀어져서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입 안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잇몸도 더 이상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육풀기 개념을 적용해서 근육풀기 건강법을 여기서 건강 실험을 해서 나름대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이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실험한 거고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떤 실험도 했냐면은 2019년에는 뭐냐면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식사 후에 3분 이내에 양치질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식후에 3분 이내에 이 양치질을 하면은 치아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 정도의 그 잇몸이 붓고 그 문제가 생겨서 항생제를 먹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제가 생겨서 위쪽에 치조골이 내려앉은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제가 뭐냐면은 식후에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재작년부터 뭐냐면은 식후 2시간 동안 양치질을 안 씁니다. 양치질을 않고 2시간 후에 양치질을 하고 하는데도 뭐냐면 이에 문제가 없습니다. 통증도 치통도 없고 잇몸 붓는 것도 없고 고름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식후에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라는 게 과연 어떤 과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3분 이내에 2019년 이전에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건강 실험이 끝난 이후에는 식후 2시간 후에 제가 항상 양치질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왔는데 2시간 후에 했어도 작년 이렇게 올해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잇몸이 붓는 일도 없고 이에 통증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건강 실험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건강 실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후 3분 이내에 닦으면은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식후 2시간 후에 계속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냐.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혈액순환 아닌가. 잇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침도 잘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건강 문제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순서대로 하면은 아홉 번째 이제 뭐냐면 이게 2월 달에 2022년 2월 달에 2월 한 달 동안을 제가 전혀 운동을 안 해봤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2월 말쯤 되니까 오른팔 올리는 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거예요.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부터 이제 이거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여기 근육이 이제 뭉쳐 있고 이 혈관 이쪽에 있는 그 근육 풀기를 하면서 풀어줬더니 오른팔 이 문제가 건강 문제 해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자, 어쨌든 저는 여기저기 뭐냐면은 근육 풀기 개념을 적용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뭐냐면 1월 4일 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보니까 여기 양미간 사이에 양쪽 주줄기로 이렇게 그 전에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그 주름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내가 뭐냐면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동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 주름을 없애는 그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역시 근육 풀기 방법을 써서 여기를 눌러 가지고 근육을 일반 근육도 풀어주고 혈관 근육도 풀어줘서 했더니 정말 주름이 상당히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게 압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진 지금 이 동영상으로는 여기 지금 약간 흔적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현저하게 주름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됐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꾸준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없어진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이 전에는 저는 노화가 되면 누구나 생기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름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름이 없이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끔 보면은 이제 주름이 깊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돈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연예인들은 그걸 보톡스 주름이 패인 부분에 보톡스를 놔가지고 이렇게 붓게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겉으로 볼 때는 주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죠. 혈관에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부었다든지 주름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그런 그 판별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지나치게 많이 부었다든지 얼굴에 주름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감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육 풀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도 혈관들이 있어서 그걸 타고 혈액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각 세포에. 그러니까 혈관 근육을 잘 풀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많은 문제들이, 제가 이 얼굴 쪽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고, 그래서 무척 상쾌하거든요. 발 쪽에는 두 가지 문제, 발뒤꿈치와 뭐냐면은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 문제를 해결한,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서 해결했고, 두 가지 했고, 나머지 이쪽에 했고, 그 다음에 손 쪽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오른쪽 손바닥에 각질이 있었는데 그 각질 문제를 근육 풀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고, 그래서 오른손에 뭐냐면 따뜻해졌고 손아귀 힘도 강해졌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무척 좋은 결과죠. 건강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건강 공부를 책을 보고 했지만 책을 본 것은 뭐냐면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항산화제를 먹는다든지 어떻게 좌욕을 하라 반신욕을 해라 족탕을 해라 이런 핫팩을 써라 이런 내용들은 봤는데,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먹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건강을 제가 이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생에서 7가지 건강 조건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제가 볼 때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그러니까 근육풀기 건강법의 이 개념은 뭐를 토대로 하냐면은 혈액순환과 림프액순환과 신경흐름이 좋게 하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획기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11번째 손바닥 각질 문제를 하고 손 문제를 해결해서 손도 따뜻해져 있고 발바닥도 따뜻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발이 따뜻해진 거죠. 이런 것은 수족 냉증인데 수족 냉증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목 위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차가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함으로써 각종 문제가 해결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어느 날 2019년 5월 달에 우연히 근육풀기 개념을 발견한 거죠. 그거를 한번 직접, 이거는 제가 이게 성공할지 않을지는 저도 몰랐지만은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하는 건 족족 건강 문제들이 아주 말끔하게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는 저도 의아한 정도로 그 건강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거다. 제가 이제 11번째 하고 그러면서 12번째 마지막 이것도 성공적으로 지금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못 보여주냐면 2019년 10월 달부터 이 손톱 윗살, 여러분들이 이제 손톱 윗살을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손톱 위쪽에 이 살이 있습니다.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은 붕 떠요. 붕 떠가지고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세렵고 아픕니다. 그래서 손가락, 10손가락이 다 그런 오른손, 왼손 그게 생기는데, 정말 어느 날 이후로 자꾸 생기고 손톱에 이 주름이 뭐냐면 금도 이렇게 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뭐냐면 무좀약이 있어요. 라벤더라는 무좀 연고가 있는데 그거를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균들이 죽으면서 다시 이 손톱 윗살이 이 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내 언젠가 또 다시 또 이렇게 그것이 벌어짐 현상이 생기고 반복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무좀 연고를 약을 써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2019년 10월 달부터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면서 더 이상 라벤더를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이쪽 근육을 푸는 거죠. 일반 근육도 풀고 그 다음에 혈관 근육도 풀어서 완전히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느 날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그게 손톱 윗살 벌어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거의 2년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했다고 하면은 지금 2년 한 8개월, 9개월? 2년 9개월 동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말끔하게 회복이 됐다가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하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마지막 지금 2022년 6월 달인데 요것이 거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그 실험을 했던 것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면 건강 실험을 하는데 그냥 하고 나중에 이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지만은 그때 저는 2019년 10월 달부터 계속 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이 순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믿음이 가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과학은 항상 어떤 증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로 뭐 소설을 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항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 갤럭시
처음에는 앞에 2019년, 2021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갤럭시 S4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고, 그 이후로는 갤럭시 점프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갤럭시 점프가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영상도 이 갤럭시 점프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 이 갤럭시의 이 카메라 성능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봐도 깨끗합니다. 정말 그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갤럭시 S4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정말 고마운 일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죠, 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런 이 카메라 삼성 갤럭시 제품이 나와서 제가 이런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저는 그렇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 12번째 건강실험 12번째입니다. 손톱 윗살 벌어진 건강 문제를 근육풀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손톱 윗살 벌어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손톱 윗살 벌어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손톱이 있으면은 여기에 손톱 위쪽에 여기 위쪽에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쪽 부분에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서 이게 붕 뜹니다. 붕 뜨면은 여기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세렵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지금 원래 위쪽 부분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쪽이 붕 뜬 거예요. 붕 떴다가 이것이 다시 이 살이 차오면서 아래로 다시 쫙 달라붙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근육 풀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다시 재생되고 어떤 이 새로운 모양을 갖출 때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한번 깨끗하게 생겼다가 중간에서 깨끗하게 생겼다가 다시 손톱 윗살 벌어짐이 생겨서 다시 재차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지금 완전히 실험이 끝나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저번 주에 오른쪽 손바닥 각질 문제 해결했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거를 갖다가 건강 실험을 계속 미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추이상으로 보면은 해결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꾸준히 더 하겠지만, 그럼 꾸준히 하면 아주 말끔하게 깨끗한 여기에 이제 모양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책에는 제가 하나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하지만 여기 보면 손톱 끝에 각질이 있었어요. 뭐냐면 손톱 윗살이 여기가 벌어질 때는 손톱 끝에 각질이 선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지 위쪽에서 아래로 이거 혈액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각질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발꿈치 뒤쪽에도 각질이 생겼고, 손바닥에 각질이 생겼고, 손끝에도 각질이 생기는 그런 그것을 본 거죠. 어쨌든 각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건강상으로. 각질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손톱도 마찬가지, 손끝도 마찬가지예요. 손끝도 말랑말랑하고 이 모양이 잘 나왔을 때 건강한 겁니다. 여기에 각질이 있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뭐냐면 손톱 윗살 벌어질 때는 각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질,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는 설명할게요. 처음으로 2019년 10월 16일 2019년 10월 16일에 그 처음으로 알은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2019년 10월 16일 날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손톱 윗살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벌어진 게 보이죠? 여기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다가 나중에 더 심어지면은 이게 붕 뜹니다. 여기 손톱 윗살이 여기가 붕 떠가지고 여기가 붕 떠가지고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좀약 무좀 연고약이 이제 라벤더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요 사이에다가 막 밀어 넣어가지고 세균들을 다 죽이면 다시 이게 이쪽에 이제 라인이 이게 생깁니다. 손톱 윗살이 생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손톱이 이게 그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은 여기도 벌어질 뿐더러 손톱에 이게 줄이 생겨요. 세로줄이. 세로줄이 생기고 여기 세로줄이 막 생겨가지고 깊게 파여요. 그런 그전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근육 풀기를 하면서 이 주름이 뭐냐면 이 세로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깨끗해지고 여기 지금 보면 약간 검붉은 색으로 여기가 손톱 윗살 부분 여기 검붉은 색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검붉은 색이 있으면은 건강한 어떤 그걸로 봤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유독 여기가 이렇게 검붉은 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 사람하고 계속 비교해도 나만 이런 거예요. 나만. 그래서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검붉은 색의 여기가 이렇게 나타날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왜 나만 이럴까? 그래서 그리고 나만 이럴 뿐더러 여기에 그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손톱 문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2019년 10월 달부터 손톱 이쪽에 윗살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개념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근육 풀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위쪽을 눌렀어요. 그 위쪽을 눌렀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에 손톱 위에 그 검붉은색이 있는 부분을 막 엄청 눌러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팅팅 붓는 거예요. 엄청 부어요. 부어요. 그래서 이거는 염증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냐면은 중단하고 이 파스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기가 없어질 때가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어쨌든 좀 무식한 방법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손톱 끝을 보니까 각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 위쪽만 계속 눌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톱 끝에 있는 각질을, 여기 지금 각질이 약간 보이죠? 여기 끝이 각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 사진을 찍어놔서 그런데 이 각질을 지속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를 누르는 것보다 이 손톱 끝 쪽에 각질을 누르고 여기 옆쪽을 눌러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이쪽 근육을 풀어주니까 이게 이 라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벌어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라인이 좋아졌죠. 좋아졌습니다.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카만 거에서 약간 연한 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연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혈액순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검붉은 색이 나타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10월 달에서 2020년 4월 달이니까 약 6개월 동안 근육 풀기를 한 결과죠. 자, 그렇게 해서 또 6개월 했고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보세요. 아까 이 라인이 아까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이 매끄러웠었는데 다시 2020년 10월, 그러니까 4월 달에서 10월 달 그 사이에 여기 손톱 윗살 벌어짐이 다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육 풀기를 하면서 요것이 지금 회복되는 중이에요. 회복되는 중인데,
뭐냐면은 다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기 보면 손톱 끝에 보면은 이 각질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이 혈액순환이 근육 풀기가 완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완결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 혈액순환이 아직 원활하지는 않은 상태다. 중간에 이렇게 다시 손톱 윗살 문제가 또 부각된 거예요. 4월 달에는 여러분 보면 아까 지금 10월 달인데 이게 2020년 4월 달인데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여기 매끄럽고 이렇게 되면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재차 여기가 벌어지고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29일 날 생기고, 그래서 2021년 10월 달, 이렇게 해서 2021년 10월 달쯤 봅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좀 매끄러워지죠. 아직 여기 부분적으로 남아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1년 4월 달, 2021년 4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문제가 많이 해결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이런 문제가 했고, 2021년 12월 달에 되면은 이렇게 조금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2022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계속했죠. 계속했더니 계속 뭐냐면은 좋아지긴 합니다. 자, 2021년 이제 12월 28일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021년.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넘어와서 2022년 2월 달이 되니까 여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좋아진 거고, 2022년 2월 달이고, 자, 2022년 이제 5월 달. 자, 5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제 거의 다 붙었고, 여기에 이제 각질이 떨어지고 나면 거의 이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그렇고, 아직 완결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다가 6월 10일 날 사진 한번 봅시다. 6월 10일 날 보면은 이게 그렇게 빨리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육이 자라야 되고, 이거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022년 6월 10일인데 아직도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근육 풀기 12번째 건강 실험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계속 실험을 할 겁니다. 계속 실험을 하면 아마 아까 앞에서 나왔던 2020년 4월 달에 매끄러운 모습이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매끄러운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2020년 4월 달에 한번 보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다시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 문제가 발생했긴 했지만 회복되는 중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말끔하게 여기가 형성되고 이 손 끝에 있는 각질도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육 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를, 여기 새카만 문제가 이미 없어졌죠. 이제 이미 새카만 문제가 없어졌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그 발 뒤꿈치에서부터 해가지고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주니까 뭐냐면 이 잇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2번째의 건강 실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자신한테 없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건강 실험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지, 관절이 안 좋다든지, 고관절이 안 좋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강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주변에 관절 주위에 근육을 풀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로서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그런 건강 문제가 있어서 건강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으로 사진을 통한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증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건강 실험, 손톱, 윗살, 벌어진 건강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사진을 통해서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12번째로 이 마지막 굉장히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 문제는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10월 달부터 지금 2022년 6월이 됐으니까 거의 2년 9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다른 것들은 보면은 그래도 빨리 이것들을 갖다가 건강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은 혈관 근육을 푼다든지 일반 근육을 풀면은 그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해결했던 것 같고, 여기 손바닥 각질 문제하고 손톱 윗살은 이 단백질이 재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서두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몸에서 이것이 다시 재생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일반 근육이 뭉쳤거나 혈관 근육이 뭉치고 그런 것은 풀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근육이 자라는 부분은 기다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 각질 문제를 하겠는데 약 1년이 걸렸고, 손톱 윗살 이 벌어짐 건강 문제 해결하는 데는 2년 약 9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건강 문제,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무척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뿌듯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 2019년 5월 달에 종아리 근육을 풀면서 근육 풀기 개념을 설정하면서 이게 반신반의해서 이게 과연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본 거죠. 해봤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얻어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 결과들이 좋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서적을 이렇게 보면은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동의보감에 우리 동의한 의학에 보면은 어혈을 풀어주면은 뭐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혈액순환과 림프액순환과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각종 건강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찬 기대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냐면은 2019년부터 2022년 올 6월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된 거죠.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이 건강 실험을 마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이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근육 풀기 건강법 개념을 배우고 익혀서 이거를 직접 건강 실험을 실천하셔서 뭐냐면 건강을 회복한다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제가 이제 나이 60이 됐지만 이러한 일을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사는 것도 뭔가 좀 나름대로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그 길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부터 6월, 그러니까 6월 다음 주 이후에는 뭐냐면은 이 전파하는데 이제 저 이제 개인 건강 실험은 다 끝났고, 그래서 다른 분들의 건강, 이 근육 풀기 건강법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말쯤 되면은 제가 출판사에 직접 제가 글을 쓰고 사진 찍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그거를 출판사하고 응수타진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할 겁니다. 하고 먼저 책을 한번 내서 책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건강 실험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책을 내기 전에 먼저 동영상에 띄워 넣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주문 건강 실험이라고 하는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도 기록을 이렇게 글로 써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해서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도 공부를 배워서 이렇게 건강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그거에서 알고 그 건강 실험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국말로 이게 가능한데, 일본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이라든지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독일 사람, 뭐 영국 뭐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그쪽에 알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육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독일 사람, 어떤 나라 사람들 간에 이 개념은 근육풀기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고 싶어요. 이 개념은 내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자가 근육풀기라고 하면은 그 고유명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근육풀기. 우리 한국 사람은 바로 알아듣지만 아마 일본 사람이 근육풀기 하면은,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육풀기. G-E-U-N, Y-U-K, P-U-L-G-I. 근육풀기. 이렇게 해서, 그 고유명사로, 이렇게 부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건강 실험을 해라. 근육풀기를 해라. 그래서 이 근육풀기를 뭐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아무래도 이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육풀기라는 이 말은 동일하게 모든 나라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 근육풀기 건강법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우연히 2019년 5월 달에 나름대로 제가 뭐 자칭하여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무척 이거를 긍지를 느낍니다.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냐면은 이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제가 발견하고 이거를 갖다가 알려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배워서 실천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긍지도 느낍니다. 긍지도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에 당군왕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해라. 그거를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홍익인간, 이 무슨 뜻입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의 기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근육풀기 건강법 개념도 좀 이익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세상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걸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같은 것도 무척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다른 나라 사람은 제가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통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책을 만약에 낸다고 그러면 책을 번역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책을 번역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물론 낼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된 책은 먼저 나올 거고, 출판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사도 뭔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 이걸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6월 말쯤 되면은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내서 그 책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일본,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번역을 해서 알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 먼저 한국 사람,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먼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안 되더라도 아마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죽은 사후에도 만들어져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제가 건강실험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건강실험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거죠.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실험원이라는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우리 대한민국 또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이러한 건강실험원이라는 이 사회를 만들어서 확산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 한국이 먼저입니다. 한국이 먼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 희망사항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꿈은 꾸고 있습니다. 꿈은 꾸고 있지만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꿈을 꾸는 자가 어쩌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2번째 여러분들하고 손톱 이살 벌어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냐면은 마음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육은 우리가 이 몸통 안에 있는 폐, 심장, 간, 췌장, 신장, 위, 또 소장, 대장, 이런 그 장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은 좀처럼 이렇게 우리가 근육 풀기를 주물러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손, 발, 머리 이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혈관 근육도 풀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물러서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이게 또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주무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부분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감각신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신경이 있다 보니까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 보니까 빨리 거기에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알아낼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몸통 안에 있는 것은 외부하고 잘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냐면은 폐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쪽은 얘네들은 보면은 뭐냐면 외부하고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감각신경이 적은 거예요. 감각신경이 적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 보니까 건강 문제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를 이미 통증이 약간은 그 감각신경에 있어서 통증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적음으로써 통증이 적으니까 좋은 측면도 있는데, 건강 문제를 알아내는 데는 굉장히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근육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름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마음의 근육이다. 이 근육들은 폐, 간, 췌장, 이쪽 대장 이런 근육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 근육을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평온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건강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근육 풀기는 아니에요. 마음을 통해서 근육 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이죠. 마음 근육을 푸는 마음의 근육 풀기 하는 방법은 마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참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건강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쪽에 내장에 있는 그 마음 근육들이 손상이 좀 적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평소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는데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도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런 건강 문제가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은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노력은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